서연이 맞지? 지수 엄마 윤서연?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아니야. 당신 목소리, 당신 눈빛, 틀림없어. 저는 한서진입니다. 당신이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발 날 좀 봐줘. 23년이야. 23년 만이라고. 23년 전 세상을 떠났다고 믿었던 아내. 그녀가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종수 씨에게 참으로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딸 지수가 드디어 결혼을 하는 날이었으니까요. 새벽 5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그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하늘이 보였습니다. 종수 씨는 천천히 욕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새 머리카락에 흰 머리가 섞여 있었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58년을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었습니다. 벌써 지수가 결혼할 나이가 되었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그는 면도를 시작했습니다. 면도날이 피부를 스치는 소리만이 조용한 새벽을 채웠습니다. 면도를 마치고 샤워를 하고 머리를 빗었습니다. 모든 동작이 기계적이었습니다. 마음 한편이 텅 비어 있었으니까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딸의 결혼식을 위해 특별히 맞춘 정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진한 네이비색 정장. 종수 씨는 그것을 꺼내 입었습니다. 와이셔츠 단추를 하나하나 채우고 넥타이를 맸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공허했습니다. 옷장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액자 하나가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종수 씨는 그 액자를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습니다. 23년 전 그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 아내 윤서연의 사진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지수, 오늘 시집가. 그는 사진 속 아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사진 속 서연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을 때처럼요. 종수 씨는 그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보고 싶어서 오늘만큼은 정말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2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리움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딸의 결혼식 같은 날엔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결혼식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도 종수 씨는 계속 아내를 생각했습니다. 지수가 태어났을 때, 처음 걸음마를 했을 때,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 모든 순간에 아내가 없었습니다. 그는 홀로 딸을 키웠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옆자리에 앉은 지수가 물었습니다.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종수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엄마 생각이 나서. 지수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도 어머니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어렸을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들로 그녀는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장에 도착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 친구들, 회사 동료들 모두가 축하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종수 씨는 사람들을 맞으며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식이 시작되기 30분 전 종수 씨는 잠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아내의 작은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늘 가지고 다니는 사진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딸 정말 예쁘지? 당신 닮아서 그런가 봐. 지수가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 당신이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는 사진을 가슴에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습니다. 마치 누군가 위로하듯이요. 식장 안으로 들어가는 종수 씨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아내가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신랑 측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하객들과 악수를 나누며 자리로 향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제 곧 식이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종수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 하루는 딸을 위해 웃는 얼굴로 버텨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식장 뒤편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늦은 하객인가 싶어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이 들어섰습니다. 단정한 검은색 정장, 단아하게 올린 머리, 품이 있는 걸음걸이, 그녀의 등장에 식장 안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분, 한서진 회장님 아니야? 맞아. 대한그룹 회장님이시잖아. 종수 씨는 별 생각 없이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의 심장이 멈춰버렸습니다. 그 얼굴, 그 눈빛, 그 미소, 세상에, 그건 불가능했습니다. 종수 씨의 손에서 순서지가 떨어졌습니다. 그는 멍하니, 그저 멍하니 그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떨림 그 자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종수 씨의 눈에는 그 여인이 23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 윤서연으로 보였습니다. 한서진 회장은 조용히 식장 뒤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비서 김도훈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담담한 표정으로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냉정하고 침착하고 흔들림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종수 씨에게 그녀는 냉정한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옆 사람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종수 씨, 어디 가세요? 곧 식 시작하는데. 하지만 종수 씨는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한서진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은 빨랐지만 동시에 떨렸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한서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시선과 종수 씨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종수 씨는 확신했습니다. 맞아. 저 눈빛, 저 표정, 틀림없어. 그는 그녀 앞에 섰습니다. 입을 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서연아, 당신 맞지? 한서진은 그를 차분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당신을 모릅니다. 그 한마디에 종수 씨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당신 목소리, 당신 얼굴, 틀림없어. 서연아, 나야. 종수야, 나 몰라봐? 주변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들이었습니다. 비서 김도훈이 재빨리 일어나 종수 씨 앞을 막아섰습니다. 손님, 지금 실례가 되고 계십니다. 회장님께서는 처음 뵙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종수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서를 밀어내고 다시 한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아, 제발 나 좀 봐줘.
23년 만이야. 23년 만에 당신을 다시 보는 거라고. 한서진은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주 작은 떨림이었지만 종수 씨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당신, 뭔가 느끼고 있잖아. 그렇지? 날 기억 못하더라도 뭔가 느껴지잖아. 한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종수 씨를 똑바로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서진입니다. 대한그룹 회장이고요. 당신이 말하는 서연이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뭔가 흔들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종수 씨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지수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팔을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왜 이러세요? 종수 씨는 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서진을 보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수야, 저분이 내 엄마야. 식장이 술렁였습니다. 지수는 놀란 표정으로 한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서진은 지수를 보는 순간 미세하게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지수의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지수는 한서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정말 저희 엄마세요? 한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수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움? 당혹스러움? 아니면 그리움? 비서 김도훈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이만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지수에게서 시선을 떼고 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종수 씨는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가지마. 서연아, 날 좀 봐줘. 한서진은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손 떼십시오. 그리고 그녀는 식장을 나갔습니다. 종수 씨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지수가 아버지를 붙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아빠 정말 엄마예요? 정말? 종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내 엄마야. 틀림없어. 내가 23년 동안 그리워한 내 엄마가 맞아. 하객들은 웅성거렸습니다. 결혼식은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사회자도 신랑도 모두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종수 씨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한서진이 나간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기다려. 서연아, 내가 꼭 진실을 밝혀낼 거야. 결혼식은 간신히 재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종수 씨의 머릿속은 온통 한서진 생각뿐이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지만 그는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종수 씨는 옛날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23년 전 자료들, 병원 기록, 경찰 보고서, 그는 그 모든 것을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23년 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서연은 친구 모임에 다녀온다고 했습니다. 종수 씨는 3살배기 지수를 재우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정이 넘어서도 서연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밖으로 나가려던 순간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박종수 씨 맞으십니까? 저희는 중앙병원입니다. 부인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오셔야 합니다. 종수 씨는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에는 경찰관들이 서 있었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유가족 되십니까? 네. 제 아내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고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차량이 전복되면서 사망하셨습니다. 종수 씨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제 아내를 보여주세요.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시신 상태가 많이 손상되어서 직접 확인하시기는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종수 씨는 고집했습니다. 그는 영안실로 내려갔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인 시신. 의사가 조심스럽게 천을 걷었습니다.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옷, 가방, 신발 모두 서연의 것이었습니다. 종수 씨는 그 자리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서연아, 제발, 이러지 마. 제발. 경찰은 사고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빗길에 차가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차량이 전복되었다고 했습니다. 즉사였다고 했습니다. 종수 씨는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화장을 했습니다. 유골함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23년이 지난 지금 종수 씨는 낡은 병원 기록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신원 미상 환자 1명 같은 날 입원. 그 기록은 작은 글씨로 구석에 적혀 있었습니다. 종수 씨는 그걸 지금껏 몰랐습니다. 그날은 너무 혼란스러웠고 아내의 죽음만 생각했으니까요. 그는 손을 떨며 그 기록을 자세히 읽었습니다. 신원 미상 여성 환자. 추정 나이 30대 중반. 심각한 기억 상실. 신원 확인 불가. 종수 씨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같은 날, 같은 병원, 신원 미상, 기억 상실. 그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23년 전 기록 보관소를 찾았습니다. 오래된 파일들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환자의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환자는 사고 현장 근처에서 발견됨. 의식 불명 상태, 신원 확인 불가, 보호자 없음. 이후 재단 측에서 환자 인수. 재단? 종수 씨는 그 단어에 집중했습니다. 어떤 재단이 그 환자를 데려갔다는 걸까요? 그는 당시 근무했던 간호사를 수소문했습니다. 다행히 한 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은퇴한 60대 여성이었습니다. 23년 전 일을 기억하시나요? 간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때 그 환자 말씀이시군요. 참 안 됐죠. 기억을 완전히 잃어서 본인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 환자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재단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대한재단이었던 것 같은데 그쪽에서 환자를 인수해 갔죠. 신원도 모르는 환자였지만 재단 측에서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겠다고 했어요. 대한재단.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종수 씨는 전율했습니다. 대한재단. 그건 바로 한서진 회장이 이끄는 대한그룹의 재단이었습니다. 종수 씨는 곧바로 대한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높은 빌딩 앞에서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경비원에게 막힐 게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용기를 냈습니다. 한서진 회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경비원은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약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제발 꼭 뵙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하지만 경비원은 단호했습니다. 종수 씨는 로비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비서 김도훈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종수 씨를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박종수 씨 맞습니까? 종수 씨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저 좀 회장님께 전해 주십시오. 꼭 뵙고 싶다고요. 김도훈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잠시 이쪽으로 오시죠. 그는 종수 씨를 작은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 김도훈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종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괴롭히려는 게 아닙니다. 진실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회장님은 제 아내입니다. 김도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장님은 23년 전 모든 기억을 잃으셨습니다. 과거는 없습니다. 지금의 한서진 회장으로만 존재합니다. 그럼 인정하시는 겁니까? 회장님이 제 아내 윤서연이라는 걸? 김도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습니다. 종수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왜 제 아내가 죽었다고 했던 겁니까? 김도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23년 전 그날 밤 사고가 2건 있었습니다. 한 건은 당신 아내가 탔던 차량 사고, 그리고 또 한 건은 그 근처에서 일어난 다른 사고였습니다. 종수 씨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경찰은 두 사고를 혼동했습니다. 시신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당신은 옷과 소지품만 보고 당신 아내라고 확인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시신이었습니다. 종수 씨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서연이는? 당신 아내 윤서연 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다른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신원 확인이 안 된 채로요. 그때 우연히 재단 이사장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셨고 환자를 보호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왜 저한테 알리지 않았습니까? 김도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환자는 기억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본인이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재단 측에서는 새 삶을 주기로 했습니다. 과거 없이 시작하는 삶을요. 종수 씨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건 당신들이 결정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내고 제 딸의 엄마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종수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23년 동안 전 아내가 죽었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딸은 엄마 없이 자랐어요. 우리 가족은 산산조각 났어요. 김도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종수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은 정말 아무것도 기억 못하십니까? 네. 과거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럼 딸을 봤을 때도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까? 김도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건 제가 대답할 수 없습니다. 종수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님께 전해 주십시오. 저는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제 아내를 되찾을 겁니다. 그는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김도훈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한서진은 집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와인 잔을 들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종수, 윤서연, 지수, 그 이름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기억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이상하게 아팠습니다.
그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23년 전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입고 있던 옷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옷을 꺼내 보았습니다. 옷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낡고 찢어진 종이였습니다. 그 위에는 희미하게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종수에게. 한서진은 그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종수 씨는 딸 지수와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수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빠, 정말 그분이 엄마라는 거예요? 종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빠는 확신해. 그 얼굴, 그 눈빛, 틀림없어. 지수는 커피 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근데 엄마가 저를 못 알아보셨잖아요. 아빠도 못 알아보시고 기억을 잃으셨단다. 사고 때문에.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정말 우리 엄마가 23년 동안 살아계셨는데 우리를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종수 씨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잘못이 아니야. 기억을 잃으신 거니까 우리가 엄마를 찾아야 해. 어떻게요? 기억을 되찾게 해드려야지.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만약 엄마가 기억을 되찾지 못한다면, 만약 엄마가 지금의 삶을 선택한다면, 그날 오후 한서진은 회사 회의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다가 1층 로비에서 멈춰 섰습니다. 로비에 종수 씨와 지수가 서 있었습니다. 한서진은 그들을 보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잠깐만 시간 내주실 수 있으세요? 한서진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수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박지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제 아버지 박종수예요. 저희는 회장님이 저희 엄마라고 믿고 있어요. 한서진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아니에요. 아빠는 확신하세요. 그리고 저도 회장님을 봤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어디선가 본 것 같은. 한서진은 지수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저는 당신들의 가족이 아닙니다. 종수 씨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아니, 회장님. 부탁입니다. DNA 검사라도 해주십시오. 그럼 진실을 알 수 있잖아요. 한서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왜요? 왜 거부하시는 겁니까? 혹시 진실이 밝혀질까봐 두려우신 겁니까? 한서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종수 씨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당신도 뭔가 느끼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몸을 돌려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그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한서진의 몸이 굳었습니다. 지수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발, 저 좀 봐주세요. 전 평생 엄마 없이 자랐어요. 엄마 얼굴도 기억 못해요. 근데 회장님을 봤을 때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이상하게 그리웠어요. 한서진은 지수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움직였습니다. 아주 오래된 감정, 잊혀진 기억, 사라진 줄 알았던 온기. 한서진은 손을 떨며 지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전 당신의 엄마가 아닙니다. 그녀는 빠르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지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종수 씨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한서진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비서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한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서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수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 그 단어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왜일까요? 왜 가슴이 아픈 걸까요? 왜 눈물이 나오는 걸까요? 그녀는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그리고 23년 전 자신이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의 기록을 꺼내 보았습니다. 환자 이름 미상, 나이 추정 35세, 기억 상실. 그녀는 그 기록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누구일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종수 씨는 계속해서 한서진을 찾아갔습니다. 회사 앞에서 기다리기도 하고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서진은 그를 피했습니다. 어느 날 종수 씨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23년 전 서영과 함께 찍은 사진들, 영상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USB에 담아 한서진에게 전달했습니다. 비서 김도훈이 USB를 받아 한서진에게 전했습니다. 회장님, 박종수 씨가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한서진은 USB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녀는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한서진은 혼자 집무실에서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사진들, 동영상들. 그녀는 첫 번째 사진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젊은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여성. 옆에는 젊은 남성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한서진은 그 여성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이 사람, 나 닮았어. 아니, 닮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젊었을 때의 자신과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한서진은 다음 사진을 클릭했습니다. 여성이 임신한 모습이었습니다. 배를 쓰다듬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 다음 사진. 아이와 함께 공원에서 노는 모습. 한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동영상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어린 여자아이가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뒤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야, 엄마 봐. 엄마. 아이가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카메라가 흔들렸고 여성의 얼굴이 잠깐 비쳤습니다. 한서진은 숨이 멎었습니다. 그 얼굴, 그 목소리, 그 웃음. 그녀는 동영상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생했습니다. 멈췄습니다. 재생했습니다. 엄마 봐. 엄마. 그 목소리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한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뭔가가 스쳤습니다. 어렴풋한 기억, 작은 손, 따뜻한 체온, 웃음소리. 한서진은 눈을 떴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왜 우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한서진은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DNA 검사 하겠습니다. 김도훈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정말입니까? 네. 진실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김도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즉시 종수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도훈이 봉투를 들고 한서진의 집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한서진은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회장님. 어떻게 나왔습니까? 김도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모녀관계 확률 99.9%입니다. 한서진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럼 정말 제가 네, 박지수 씨의 어머니가 맞습니다. 한서진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23년 동안 제 딸을 버리고 산 거군요. 아닙니다, 회장님. 회장님은 기억을 잃으셨을 뿐입니다. 하지만 한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을 잃었든 안 잃었든 제 딸은 엄마 없이 자랐어요.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날 한서진은 처음으로 회사 일을 제쳐두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해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윤서연, 박종수의 아내, 박지수의 엄마. 그 사실이 조금씩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억은 나지 않았습니다. 얼굴도, 이름도, 과거도,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아팠습니다. 한서진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도훈에게 말했습니다. 박종수 씨와 박지수 씨를 만나고 싶습니다. 종수 씨와 지수는 한서진이 정한 조용한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개인 룸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서진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을 보고 일어났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앉으십시오. 종수 씨와 지수는 마주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 받아보셨을 겁니다. 종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받아봤습니다. 그럼 제가 정말 당신의 아내였고 지수 씨의 어머니였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정말 엄마세요? 한서진은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종수 씨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정말 당신이었구나. 한서진은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당신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제게 과거 23년 전의 기억은 없습니다. 저는 한서진으로 살아왔습니다. 종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괜찮아요. 천천히 함께 기억을 찾아가면 돼요. 한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 지금의 제 삶이 있습니다. 회사도 책임도 위치도 모든 게 한서진으로서의 삶입니다.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저희랑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한서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혼란스럽습니다. DNA는 제가 당신들의 가족이라고 말하지만 제 마음은, 제 기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수 씨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서진은 손을 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은
어렵습니다. 종수 씨는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우린 기다릴 수 있어요. 한서진은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뭐든지 말씀하세요.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종수 씨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물론이죠. 기꺼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부터 종수 씨는 한서진에게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 대학교 도서관에서였다고 했습니다. 서연이 책을 떨어뜨렸고 종수가 주워줬다고 했습니다. 첫 데이트, 놀이공원에 갔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롤러코스터를 무서워했지만 종수 손을 꼭 잡고 탔다고 했습니다. 프러포즈, 바닷가에서 했다고 했습니다. 해질녘 노을이 질 때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냈다고 했습니다. 결혼,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행복했다고 했습니다. 지수의 탄생, 서연은 딸을 안고 행복하게 울었다고 했습니다. 한서진은 그 이야기들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기억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는 행복했나요? 종수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당신은 항상 웃었고 우리 집은 늘 따뜻했어요. 한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상상해 보았습니다. 웃고 있는 자신, 가족과 함께 있는 자신, 행복한 자신. 하지만 여전히 그건 남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한서진은 종수, 지수와 조금씩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억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수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한서진은 그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갔습니다. 지수의 집에 도착했을 때 지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셨어요? 지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서진은 가방에서 죽과 과일을 꺼냈습니다. 몸이 안 좋다고 들었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지수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서진은 지수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지수의 이마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열이 있네요. 그 순간 한서진의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수건을 물에 적셔 지수의 이마에 얹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푹 쉬세요. 지수는 그런 한서진을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엄마 같아요. 한서진은 멈칫했습니다. 뭐라고요? 아빠가 그러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프면 엄마가 밤새 옆에서 간호해 주셨대요. 지금 회장님 모습이 그때 엄마 같대요. 한서진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녀는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수 씨, 네. 저는 아직도 기억이 안 나요. 당신 아버지를, 과거를 기억 못해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한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이상하게 당신을 보면 가슴이 아파요. 당신이 우는 걸 보면 저도 슬퍼요. 당신이 웃으면 저도 기뻐요. 이게 뭘까요?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사랑 아닐까요? 머리는 잊어도 마음은 기억하는 거요. 한서진은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23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진심으로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엄마 노릇 못해줘서. 지수는 한서진을 안았습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돌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 후 한서진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회사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저는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이사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회장님,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한서진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게는 찾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시간들, 가족들, 그것들을 되찾고 싶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어떻게 합니까? 후임자를 잘 선정하겠습니다. 회사는 계속 잘 운영될 겁니다. 그녀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사임 발표가 나간 날, 한서진은 종수와 지수를 만났습니다. 그들이 자주 가던 공원 벤치에 함께 앉았습니다. 회장직을 그만두셨다고요? 종수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이제는 다른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들게 일구신 자리인데 한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자리보다 더 소중한 게 생겼으니까요. 그녀는 지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종수를 보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과거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영원히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새로운 기억을 만들고 싶습니다. 당신들과 함께요. 종수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연아. 한서진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스스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를 서연이라고 불러주세요. 이제는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아요. 종수 씨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23년 만에 다시 잡는 아내의 손이었습니다. 지수도 어머니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손을 맞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빛이 그들을 감쌌습니다. 한서진은, 아니, 윤서연은 생각했습니다. 기억은 없어도 사랑은 남아있구나. 시간은 우리를 갈라놓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연결되어 있었구나. 그녀는 두 사람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미안했어요. 그리고 사랑해요. 종수와 지수는 그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23년 만에 그들의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기억이 아닌 사랑으로, 시간이 아닌 마음으로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은 기억보다 깊은 곳에 머무릅니다. 시간이 흘러도 기억을 잃어도 진정한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생각나시는 의견이나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